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충격 속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권우문, 홍순원 패널들을 모시고 조기 대선 전국 상황 속에서 원내 여야 정당의 지금 분위기 어떤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리더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 패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드리는 멘트가 있죠.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레퍼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6월 3일로 결정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BBS 부산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미 마음속에는 결정을 내리셨는지 아니면 각 당의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마음을 바꿀 그런 의향도 있으신 건지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매달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 크레퍼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식사 쿠폰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 패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당내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갔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들 사이에 어떤 지지 세력 확보 그런 전쟁도 지금 치열할 텐데 출마 선언을 지금 각 당에서 하거나 출마가 유력한 분들, 이분들 가운데 혹시 두 분들은 마음속으로 지금 지지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은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는 정치적 멘토이신 국회의원 특검 폐지 운동을 하신 장기표 선생님과 인연이 있어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지만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여러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과열 양상으로 분열된다면 보수는 곧 공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여 어대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도울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전 장관을 응원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홍순원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을 어겨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시간부터. 결국은 이 권 박사께서는 자당에 이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분들 한 분도 지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을 맺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명백하게 내란 계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대 0이라고 하는 준엄한 헌법재판관들의 심판이 있었고 또 국민을 저버리는 지도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당의 여러 후보들이 앞으로 훌륭한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네. 또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름을 거명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만 네. 위대한 대한민국의 도구가 될 사람 저는 그분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두 분 마음속에는 지지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좀 추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측이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당내 후보, 원내 여야 정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만 저희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 경선 룰을 포함해서 내부 상황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분들 다 지역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국민의힘 당원이시기 때문에 현재 내부 분위기를 잘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친명, 비명,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제 친윤의 영향력 등이 좀 변수로 보이는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어떤 분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제가 네. 예.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은 1차 경선 진출자는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자 4인을 선출하고 2차 경선은 당원 50, 국민 여론 50으로 2인을 선출하여 다시 3차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후보자들이 많이 출마를 준비를 하시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변수가 있는데요. 변수가. 네. 네. 지금 몇몇 지도부 인사들이 네. 김문수 장관 또 지지율이 높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의 카드가 매력 있고 대선 출마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 권한대. 네, 그래서 풍부한 국정 운영과 여야를 가릴 것 없는 이제 정부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경제통이라는 게 가장 매력 있고 그리고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예. 트럼프과에서 네. 지금 관세 전쟁의 이슈로서 네. 지금 직접 통화에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했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느냐라는 덕담까지 나눠서 네. 한독수 권한 대행의 결정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네.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경선 룰 이런 게 좀 지금 확정이 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후보자들 간에 네. 논의가 진행이 되어 있고 아마 오늘 내일쯤은 룰 미팅이 끝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네. 경선 과정에서 당원 50%, 국민 여론 50% 이렇게 해서 1차 후보자가 걸러지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두 함께 듣겠다라는 게 국민의힘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상황은 현재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후보자가 3인 이내가 되었을 때는 네. 1차 경선의 의미를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인 이상이 되면 당헌 당규의 상황 정해진 규정대로 1차, 2차 경선을 통해서 최종 본선 후보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1차 경선이 출마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 이제 국민 경선으로 하고 그다음 2차부터 4인이 됐을 때는 당원 50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사실 김무수 전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대표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도 각각 장점이 많은 분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정치고고학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말씀드린 친윤의 영향력을 누가 많이 받냐 네. 받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아직은 조금 미미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친윤 그룹도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그리고 도와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당의 예비 후보들이라든지 또 지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그분에게 줄을 대는, 그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그분과 논의를 하는 이런 후보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조용히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다녀와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나 윤석열을 만났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미래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똑같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대통령이 됐다 손치더라도 또 똑같은 형태의 국민의힘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될까 국민들은 걱정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홍 박사님은 네.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 양심이면 네. 후보를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형태로 우리 민주당에서도 선출직 지도자들이 잘못된 과정들이 있어서 중도 탈락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했습니까? 후보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종전 선거들에서는 가끔 후보가 그 사고를 친 정당의 후보는 나오지 않는 내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왔거든요. 그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큰 목소리를 냈던 그분들은 어디에 다 사라지고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되는 그리고 법을 어긴 윤석열로부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내가 후보가 되어 보겠다. 이런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네, 국민의힘 하실 네, 말씀이 있을 과연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재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대통령 출마한다는 거는 우리가 법을 어겨서 출마를 하지 안 된다는 말씀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MBC 조사에서도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 중에 1위가 지금 이재명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만 보더라도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정당이라서 대표를 그 후보자를 내면 안 된다는 거나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계속 유지되는데 대통령을 출마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저는 보는 관점에서는 맷집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홍 박사님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시킨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파면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이 파면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계속 대한민국 국민과 싸워야 될 일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분과 싸우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와 함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년 반의 불통의 정치 속에서 정책 속에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십시오. 정치가 바로 소통의 근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게 정치 아닙니까? 왜 정치를 해야지 또다시 그 한 분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분
그분과 싸우려고 듭니까?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야당도 인정하시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재판 과정에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죠. 국민의힘 당원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바로 대한민국 재판부가 합니다. 사법부가 결정할 일을 왜 예단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재명과 싸우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도 민주당 당원에 대해서 지지세를 얻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하듯이 국민의힘도 똑같이 저희는 당원이 있습니다. 당원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국민들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바라보는 느낌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구패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헌법재판소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함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민주주의가 왜 망하는가? 어떻게 망하는 걸 보면 사법부에 대한 권력자가 소유하는 장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재판을 가서 인정을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낼 때는 헌법재판관들의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대로 차후에 꼭 책임을 확인을 하고 아니면 검증을 하든지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파면되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이 있기 때문에 파면은 되었지만 국민의힘의 1호 당원입니다. 지금 빨리 당원에서 탈퇴시켜라, 탈퇴시키지 마라 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에 파면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파면되었던 과정들 여러 가지 부분은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출마자들이나 후보자들이 꼭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지도자로서의 그 부분을 소통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같이 밑에 있는 당원들은 잘 깊은 내막까지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윤심이다. 어떻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몇몇의 후보자들만 말씀을 드리지 실질적으로 지금 인지도가 있고 있는 후보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다가오는 선거가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또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한데 저는 민주당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명계들도 출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어떤 내부적 조직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네. 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법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정들을 보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죠. 자세가 아니죠.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고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는 굉장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왜 단순화되어 있느냐 하면 이 또한 그동안 2년 반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준 것이죠. 밥상을 차려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제대로 법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이 있었다면 2년 반 만에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가는 이런 대통령 불상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소리와 당원의 이 소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후보들을 보면 뭐 친명이냐 네. 반명이냐 이런 얘기들을 네.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또는 상대 당들에서 친명, 반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결국 민주당 당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내부 경쟁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네. 경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지도자가 된다라는 각오로 나와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 벌써 끝날 시점이라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뭐 두 분 힘내라 화이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후보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달라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바람들이 저희들 모두 다 함께 그렇죠. 가지고 있는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들 라디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두 분과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좀 넓혀가서요.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희들 라디오 방송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서 라디오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중앙당 분위기,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뭐 지역에서도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대선을 그렇죠. 치르기 위해서는. 네. 지금 우선 그러면 어느 분부터 제가 답변을 들어볼까요? 지역에서는 네.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부터 네.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저희는 민주당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이재명 대표로 갈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지금 출마를 하신 후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1차 경선 끝나고 나서 4인이 됐을 때 네. 조금 컨벤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변수인 한덕수 총리가 언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그 후보자 등록 기간인데 네. 항우여 선관위원장께서 그 등록 기간에 하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는 약간 어필을 뉘앙스를 남겼지만은 지금은 저희 쪽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후보자를 뽑아서 밀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합니다. 뭐 지역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네, 거죠. 네. 한덕수 총리 말씀을 뭐 계속 하시는데 본인이 뭐 희망하시는지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유부단한 한덕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경제 쪽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반 동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면 모든 지표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또 그 경제 전문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이런 과정까지 왔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고 정치를 잘못한 이유도 있지만 국민들은 정치보다도 더 앞선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정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말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런 관계 없다라고 시중에서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행정부 수반으로서 끌어왔던 그분이 과연 잘했을까?
앞서 말씀을 하시던데 트럼프와 25분간의 전화 통화 내용 결과에 의해서 당 대표 또 지도부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표현을 합니다. 직접적인 발언을 안 했지만 통화 이후에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주가가 폭락이 되고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에 박살이 나는 이런 현실, 환율이 엄청난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인들 겁을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를 해준 것이지 누군가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정말 저도 기립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대화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다시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다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잘잘못은 떠나서 다시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은 대한민국을 저버리고 윤석열 리틀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 하면 엄청난 착각이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의 부재로 야당의 소통의 부재로 이런 상황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거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회귀되듯이 29번 탄핵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다고 밖에 못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성재 법무부장은 또 뭐가 제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탄핵이 됐다 다시 기각되고 왔는데 지금 구정구패입니다. 그럼 한 개라도 이긴 거 있느냐? 거기 보면 거의 다 행정부 수반들입니다. 국무회의 수반들이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탄핵시키고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탄핵시켰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다 저 엉망이다 하고 자꾸 발목을 다 잡아놓고 왜 자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판을 하는지는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저때 말씀 계속 들으듯이 정치가 계속 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대통령 탄핵과 여러 가지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 과정에서 제1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미국과의 소통 창구가 있어서 소통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적인 정치적인 싸움밖에 하지 않았지 과연 정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과연 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번 되돌아보시면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국가의 혼란 상황 그게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날리면 바이든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내가 말하다 보니까 나 평생 검사 출신으로서 좀 말이 거칠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간 건데 미안합니다. 한번 웃고 넘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을 거기 취재했던 MBC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내내 발목을 잡았던 게 그 민주당이 왜 그랬습니까? 그건 바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앞으로 문제가 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했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재판을 계속 받다가
지난번에 무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보다 더 심한 게 우리 와이프는 구약 성서를 다 외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해왔습니다. 그 선거 기간에 했습니다. 확실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리고 선관위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특검을 하자라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민주당에서 법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했고 그런 본인과 관계되는 모든 또는 본인 가족과 관계되는 모든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일이죠. 그것뿐만입니까? 조금이라도 여당이나 용산에서 거북한 법안,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다가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제가 다 들어드리는데 잠깐만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온 과정이 쌓이고 쌓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좋습니다. 야당을 인정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우리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안 됐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 거대 야당은 누가 시켜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로서 시켜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민주당은 범죄 집단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했고 그 대통령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본인이 범죄자가 되어서 이제는 평생 깜빵에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자, 지금 그 거대 야당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때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건 혼자 생각이죠.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번이나 탄핵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탄핵 외에 정거를 한번 그러니까 해보세요. 거부권 탄핵 이후에 정리에 대한 부분을 벌써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기각된 거. 9.9패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성향이 비슷한 그 재판관들 넘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성향 때문에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 가지고 지금 계속 언론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성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정이 그렇게 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때 말씀드린 이성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계시던 중앙지검장 했던 이성윤 그 국회의원 또 계속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론도 못 내고 다시 국감장에 와서 왜 수사를 안 했냐고 자기가 홍보해서 이야기한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지금 또 탄핵 최상목과 한덕수와 또 검찰총장까지 심우정까지 또 탄핵을 한답니다. 초선 의원이 나와서. 그러면 또 개인적인 생각, 즉 초선들만의 생각으로 지금 탄핵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돼서 그 발표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꾸 이게 정치적 싸움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악마화시켰던 건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도 악마화시켰고 윤석열 대통령도 악마화시켰던 어찌 보면 전략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싸움 전략보다는 제가 돌려서 말한 게 한덕수 대행의 부분에서는 왜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느냐. 자, 의료교육에서부터 막혔어요. 우리도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의사들 부분이 숫자가 좀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의료개혁의 문제를 민주당이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에게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면 항상 민주당은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고 거기서 반대하는 기득권 이야기 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정책을 뿌리내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과 그래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와 그다음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대안고래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꼭 민주당이 반대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경제 지표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나 있는 곳이 벌써 3-4군데고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지금 관세 전쟁으로 더 폭락했다가 유예시키는 바람에 다시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환율도 1,500원대 가다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관계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제1야당으로서 법안을 제출할 때 과연 그 법안만 제출했을까요? 아니다 보거든요. 그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거부할 수 있는 법안들이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올라오니까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럼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결과론적으로 파면됐고, 지금은 조기 대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 보고요. 그럼 저희 쪽에서도 똑같이 그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내가 웃어서 미안합니다. 왜 웃었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 진행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웃었는데, 자, 탄핵소추에 대해서, 장관들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결과가 나왔죠. 물론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돼야 되죠. 기각이라고 하면 법을 완전히 어긴 것은 아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관직을 떠나게 할 만큼의 법 위반 사실이 위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탄핵 소추에서 모든 재판 결과를 보면 국회에서 진행했던 탄핵 과정들은 단 1도 잘못된 것이 없다.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는 것, 그 두 가지만 제발 인식 좀 하시고 앞으로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참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언론들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 딸 불법 취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그분도 과거에 조국 교수 가족 수사하듯이 똑같이만 해달라라는 게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대왕고래 얘기하셨죠. 대왕고래는 적어도 도시 전문가의 저의 소견은 처음부터 저는 페북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그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대왕고래의 바로 가스전이 분출이 돼서 우리 눈으로 확인된 바도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전 예고도 없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 속에서 엄청나게 큰 국민들로부터 기대감을 갖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세요. 결국 지난번 1차 시추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말을 못하고 장관이, 그것도 장관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와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광고에 대해서 더 시추를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최초의 대왕고래 광구를 결정할 때는 그 주변 지역을 다 아울러서 최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지, 제일 가능성이 없는 광구를 선택을 해서 조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자꾸 표현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듣고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국민의힘만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에 빠져서 이재명과 국민의힘과의 싸움으로 만들어가느냐라는 것이죠. 자,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가는데 사실 에너지 개발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 번에 준비를 해서 한 번에 결정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를 정해서 우리는 자꾸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로서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그런데 대왕고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엇박자가 났던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와 어찌 보면 정부와의 좀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엇갈린 부분이 있다고는 했지만 저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발목을 잡고 국민들이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는지 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에너지 개발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 부분 아니 요가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죠. 너무 기계하시고 그래 박성배 지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계속 탄핵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12상 끝나고 나서 그 공간에서 공간이 아니라 안가에서 지금 4분의 정도에 있는 부분하고 그 제2차 계엄인데 계엄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탄핵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각이 됐어요. 그런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이 끝나고 나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거의 윤석열과 같이 움직인 내란 동조범 뭘 해가지고 탄핵을 다 시킨 상태인데 지금 탄핵된 분 중에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탄핵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라서 전부 다 충격적인 정서적인 충격적인 즉 정신적인 충격점을 받았지만 지금 그에 대한 명분을 가지는데 지금 박성재라든지 한덕수라든지 여러 9분 정도가 지금 내란 동조범 내란 하고 같이 움직였던 것 때문에 탄핵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형사소송법으로 갔을 때 형사건으로 갔을 때 내란에 대한 검찰에서 갔을 때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 쪽도 그렇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치 상황이 대통령이 지금 7분 정도가 상당히 문제점 전직 대통령들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 보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분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를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좀 더 한 1, 2분만 탄핵됐을 때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부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부분은 차후에 이거는 항상 대묻고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건 그때 확인하시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죠. 당연히 우리는 필요하죠.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께서 직접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발표를 했거든요.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와서는 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외국 에너지 개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을 여러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혈세를 갖다 쏟아 부었습니까?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법원 재판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그동안에 그 네 분이 왜 의심을 받고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계엄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평소에 만남이 어려워서 연말 분위기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났다. 왜 대통령이 가는 안가를 왜 비서관이나 장관들이 모여서 거기 안가를 이용하느냐. 그것도 적법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좋은 호텔, 좋은 음식점 다 내놓고 왜 안 갑니까? 그거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은 현재 형사재판 대상자들입니다. 아직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물론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이분들은 현재 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수사기관들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청을 했을 때는 탄핵 소추를 요청했을 때는 국회에서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죄가에 대해서는 명시를 못했을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할 때 또는 심리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현재로서는 본인들은 헌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헌법을 중대하게 어긴 사실이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할 때 헌법재판관 8명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을 준용해야 된다는데 그 증거 자료를 가져와서 파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위법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헌법재판소의 8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파면을 결정할 때 그에 대한 8가지인가 9가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검찰에서 수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증거 자료를 썼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위법적인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건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이야기하면 형사소송법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켜야 되죠. 맞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하는 그 이야기를 파면할 때는 우리 검찰에서 제출받았던 기소장이라든 내용을 자체 증거 자료를 인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요 상황이 때는 요래 가고 저 상황이 때 저래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부분은 조금 차후에 사실 저희도 계속 정권을 가져오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탄핵은 째려봤다는 것 때문에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안에 그것은 그 법무부 장관의 표현이고 자, 그것도 언론에서 다 놓았던 이야기인데 그 부분의 표현이라고 거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9번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서에 째려봤다라는 내용은 국회에 절대로 들어있지가 네,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헌법재판관의 지금 9번의 탄핵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현 상황은 자, 그래서 그 정도 지금, 그 정도 그래서 하시고 지금 잠깐만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요거는 정리하고 갑시다. 계속 권 박사님 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진술을 거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에 종사했던 관계자들은 이미 구속이 되어서 조사 과정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게 경찰에서 조사를 했던 공수처에서 했던 검찰에서 했던 그런
조사 결과 자체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죠. 그 기소한 내용은 공소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공소장을 인용을 한 것이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규정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판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장관 그리고 비서관 그렇죠? 그다음에 법제처장 이분들은 조사도 한참 늦게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국회에 나왔어도 그런 사실 없다. 계속 발뺌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빨리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민정수석 이분들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아직도 민정수석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형태든 법꾸라지가 되었던 것이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의미에서 조사를 아직도 받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조사를 안 받았는데 무슨 조사 결과가 있고 무슨 수사 결과가 있고 무슨 공소장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때는 그런 자료들을 인용을 하지 못한 것이지 존재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파면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 자꾸 앞으로 좀 더 지켜보세요. 자,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탄핵을 시키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형사소송에 대해서 형사법에 들어가게 되면 내란이 거기 포함되면 탄핵을 왜 시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검찰에서 공수처라든지 돼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탄핵을 시키가 119일 정도의 탄핵을 시켜놓고 업무를 다 정지시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이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대선 관련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이 관련 내용들이 꾸준히 언급이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관련 이슈들이 또 묻힐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 대선 과정에서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분씩 시간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아니, 마무리로 제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충분히 하십시오. 네,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조기 대선 때문에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데 좀 싸우지 않고 단일화해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요. 좀 정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홍 박사님하고 이렇게 여야에 나눠서 싸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정치가 좀 제대로 좀 흘러갔으면 이렇게 경제 부분도 사류가 아닌 이상으로 가면 좀 정치적인 거나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실망감을 가지지 않고 조금 건설적이고 확실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홍순호 박사님. 네, 뭐 오늘 또 역시 우리 권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치는 결국 서로 소통입니다. 싸움이 당연하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대립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늘 일직선상에서 서로 간의 주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과정을 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치가 사라진 이 시대, 특히 그동안 2년 반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에 오명을 남긴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부정하시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인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 인정하지 않고 지나오는 어거지로 정치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좀 서로 간에 느끼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 10초만. 마지막으로 하시죠. 말씀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된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탄핵에 시켰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기각이 9개 다 돼서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네. 홍순원 물어봤지 박사님, 않습니까? 홍순원 이제- 박사님. 네. 저는 아까 소통 안 된 알겠습니다. 거는 인정을 네.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처한 질문 같지만 그래서 저도 저희 당에 대해서 계속 맞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국정 운영 철학이라든지 판단하에 뭐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네. 자, 박사님 뭐 마지막 네. 예. 그 부분은 이재명이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서 저희들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대선 과정 속에서 여야 각 당의 내부 상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선택할 그런 판단할 그런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두 분을, 좋습니다. 네, 두 분을 통해서 각 당의 대선 과정 속에서의 상황들을 저희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